아들이 없었던 신라 제26대 왕 진평왕. 순수 왕족인 성골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전례 없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나의 딸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지만 성골이고 사골이고 간에 당시 귀족들은 여성이 왕이 된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덕만은 632년 선덕여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즉위 과정부터 험난했던 선덕여왕. 그러나 그녀의 재위 기간은 더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 및 백제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641년에 즉위한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국경을 신명나게 흔들었어요. 좀 시원해요. 더 두들겨 줄게요. 선덕여왕은 자신의 친척이었지만 라이벌 가문 출신이기도 했던 김춘추와 몰락한 가야의 왕족 출신인 김유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편견 없이 요직에 발탁할 정도로 인재를 보는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백제군의 파상 공세 앞에서는 그 능력자들의 표정도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김춘추는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성주였던 사위와 자신의 딸이 사망하자 멘붕이었어요. 이를 우약고 이래 된 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642년 여왕은 결국 김춘추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백제보단 사이가 괜찮았던 고구려로 말이죠. 김춘추는 고구려의 실세 연개소문을 만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연개소문의 따뜻한 덕담이었죠. 이까지 오다니 간이 혁명적으로 부었구만 기래. 우리 땅이었던 중령 이북부터 내놓으라오. 중령 이북은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신라 최고의 요충지였어요. 황당해하며 거절한 김춘추는 그대로 감방으로 직행하였습니다. 결국 힘들게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로써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선덕여왕은 포기하지 않고 643년 당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 황제 태종의 입담은 연개소문보다 거칠었어요. 이참에 내 친척을 데려다가 너희 왕으로 삼는 것이었던가? 모욕 그 자체였죠. 당시 당은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신라를 도울 여력이 없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라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았음에도 선덕여왕은 특유의 지혜와 사람을 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한 불심이 깊었던 여왕은 불교의 힘으로 국가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고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분황사 창건과 황룡사 구층목탑 건설입니다. 폐하,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우면 주변 9개 나라가 고개를 숙이고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옵니다. 특히 자장법사의 건의로 세워진 황룡사 구층목탑의 위용은 대단했어요. 하지만 여왕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유력 귀족들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비담의 난입니다.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황마, 공기를 껴잡을까? 상대등 비담이 일으킨 반란은 여왕의 측근이었던 김유신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로써 귀족파는 분쇄되었고 김춘추와 김유신 중심의 국왕파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반란의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내외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기에 왕관을 썼지만 특유의 감각과 지혜로 신라를 지켜내고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끌어올린 선덕여왕. 그녀가 다진 기반 위에서 신라는 이후 삼국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